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31일입니다.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오늘로 종결됩니다. 종결되는 게 미국의 패전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오늘 미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하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동안 만들었던 대테러 작전의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모조리 없어집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CIA 시설, 그리고 미국의 대사관, 바그람 공군기지가 다 탈레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한국에서는 요사이 이 법원 그리고 공수처 등의 수사와 판결을 통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렸던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최선을 다해서 견제를 했다는 게 그 결실로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재형, 윤석열 두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감사와 수사를 아주 정확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는 일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적발했던 채용 비리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이것은 기소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 교육감 기소 의견을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표결 몇 표 찬성, 몇 표 반대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공개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뒤 1호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 속하는 핵심 인물이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기소될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게 다 자충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언론중재법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저게 나중에 돌고 돌면은 문재인 정권 측에 있는 이 가짜뉴스 전문기자들이 다치지 않을까, 그 언론사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같은 사람도 철군 발표를 너무 빨리 했다가 아프간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지금 낭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예지 능력은 몇 달 앞도 못 봅니다. 미국 같은 막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탈레반이 5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30만의 정규군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공소심의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특별 채용 실무 작업을 한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외부의 위원 11명,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가운데 7명이 참석했고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 주요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합니다. 위원들은 조 교육감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즉 정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공소심의위의 기소 의견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은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가운데서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교육감은 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심의위의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자신해 왔다는 점에서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라고 언론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채용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인 정교조 등등 해직교사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채용한 혐의죠.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이게 다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불공정한 점. 근데 나중에 이 국민의힘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유명한 말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2015년 4월 논평에 실려 있던 거랍니다. 그래서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 정의. 요걸 그냥 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 웃음거리입니다. 특히 과정의 공정성.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을 걸고 정말 잘한 거죠. 그게 문재인 정권을 비틀하게 만들었고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과속 질주하는 것을 상당 부분 견제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재판에서 다 유죄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정경심 1심, 2심 다 유죄. 그리고 조국 동생은 1심에서는 조금 특이한 판사를 만나가지고 징역 1년,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사를 만났는지 징역 3년, 법정 구속. 이번 조희연 사건, 그리고 이것도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한 거죠. 월성 1호기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한 혐의로 당시에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 기소되어 있고 그 관련자들이 또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이 공통점이 다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 공정한 데 대한 이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을 대칭형으로 짓습니다. 이 대칭형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공정한 거거든요. 양쪽이 딱 균형이 맞는데 그처럼 불공정한 데 대해서는 인간이란 것은 아주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손자, 외손녀를 키워보니까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억울한 걸 못 참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후 한 6, 7개월만 되면은 불공평한 걸 못 찾아요. 못 참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 공정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불공정한 법 집행을 해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자기 패거리니까 뭐 간단한 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불법 채용을 했느냐? 자기 편 정교조 해직 교사니까 또 자신이 선거운동을 뭐 도와주든지 뭐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최재형, 윤석열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만든 거죠. 두 사람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발탁해준 문재인 대통령을 타도하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선거를 통해서 타도하려는 입장으로 돌아섰는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감 두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조희연이라고 하면은 성공회대 교수 출신인데, 이 짐작하시겠지만은 좌파 이론가 중에서도 상당히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2007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해인데, 사실상 마지막 해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뭐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느냐 하면은, 왜 차베스처럼 하지 못하느냐. 베네수엘라를 말아먹은 차베스를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을 비판했던 사람이 조희연입니다. 차베스가 누굽니까? 장교 시절부터 공산주의, 그리고 카스트로에 심취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이자는 또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어요. 집권해가지고 포퓰리즘으로 남미에서 가장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를 지금 어떤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후계자를 마두로라는 자를 시켜가지고 2대에 걸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자원부국에다가 미인도 많은 그 나라가 인구의 한 10% 이상이 됩니다. 10%가 해외로 달아나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음식을 찾아 먹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자를 따르라고, 노무현 보고 그 자를 따르라고 비판했던 자가 이제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대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제대로 걸린 거죠. 최재형, 윤석열 두 사람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문재인, 이재명, 이낙연 이런 사람들보다는 한 100배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새삼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